팀워크의 정의는 너무나 다양합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팀워크를 향상시키는데 첫 번째 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팀워크란 팀과 일이라는 키워드가 합해진 단어로서 팀 구성원이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호관계성을 가지고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팀워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응집력과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응집력은 사람들로 하여금 집단에 머물도록 느끼게끔 만들고 그 집단의 멤버로서 계속 남아있기를 원하게 만드는 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팀워크와 응집력의 차이는 팀이 성과는 내지 못하면서 분위기만 좋은 것이 아니고 응집력이 좋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팀워크의 유형은 협력, 통제, 자율로 구분되는데 조직이나 팀의 목적, 그리고 추구하는 사업 분야에 따라 서로 다른 유형의 팀워크를 필요로 합니다. 효과적인 팀이란 팀 에너지를 최대로 활용하는 고성과 팀을 말합니다. 팀원들의 강점을 잘 인식하고 이들 강점을 잘 활용하여 팀 목표를 달성하는 자신감에 찬 팀입니다. 또한 효과적인 팀은 업무 지원과 피드백, 그리고 동기부여를 위해 구성원들이 서로 의존하는 팀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효과적인 팀은 다른 팀들보다 뛰어나다는 결론에 다다릅니다. 효과적인 팀의 특징 10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팀의 사명과 목표를 명확하게 기술한다. 팀은 명확하게 기술된 목적과 목표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팀이 전체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부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목표와 목적을 공유하면 팀원들은 팀에 헌신하게 됩니다. 따라서 효과적인 팀의 리더는 팀의 목표를 규정하는데 모든 팀원을 참여시킵니다. 두 번째, 창조적으로 운영된다. 실험 정신과 창조력은 효과적인 팀의 중요한 지표이다. 이러한 팀은 서로 다른 업무 수행 방식을 시도해 봄으로써 의도적인 모험을 강행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새로운 프로세스나 기법을 실행할 수 있는 기회를 추구합니다. 또한 효과적인 팀은 문제를 다루거나 결정을 내릴 때 유연하고 창조적으로 행동합니다. 세 번째, 결과에 초점을 맞춘다. 필요할 때 필요한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은 효과적인 팀의 진정한 기준이 됩니다. 효과적인 팀은 개별 팀원의 노력을 단순히 합친 것 이상의 결과를 성취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팀의 구성원들은 지속적으로 시간, 비용 및 품질 기준을 충족시켜준다. 최적 생산성은 바로 팀원 모두가 공유하는 목표입니다. 네 번째, 역할과 책임을 명료화시킨다. 효과적인 팀은 모든 팀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팀원 각자는 자신에게서 기대되는 바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으며 동료 팀원의 역할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팀은 변화하는 요구와 목표 그리고 첨단 기술에 뒤처지지 않도록 역할과 책임을 새롭게 수정합니다. 다섯 번째, 조직화가 잘 되어 있다. 효과적인 팀은 출발에서부터 규약, 절차, 방침을 명확하게 규정한다. 잘 짜여진 구조를 가진 팀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모든 업무, 과제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개인의 감정을 활용한다. 스포츠팀의 코치는 운동선수가 지닌 역량을 끊임없이 파악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효과적인 팀의 리더는 팀이 지닌 지식, 역량 및 재능을 정기적으로 파악합니다. 팀 리더는 팀원의 강점과 약점을 잘 인식하며 따라서 팀원 개개인의 능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합니다. 일곱 번째, 리더십 역량을 공유하며 구성원 상호 간의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효과적인 팀은 팀원 간의 리더십 역할을 공유합니다. 이러한 팀은 모든 팀원에게 각각 리더로서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팀의 공식 리더가 팀 노력을 지원하고 팀원 개개인의 특성을 존중하기 때문에 팀원들은 감독자의 역할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팀 풍토를 발전시킨다. 효과적인 팀의 구성원들은 높은 참여도와 집단 에너지 즉 시너지를 갖고서 열정적으로 함께 일합니다. 팀원들은 협력하여 일하는 것이 생산적이라고 느끼며 팀 활동이 흥미와 원기를 회복시킨다고 봅니다. 이러한 팀은 고유한 성격을 더욱 발전시켜 나갑니다. 아홉 번째,
의견의 불일치를 건설적으로 해결한다. 어떤 팀에서든 의견의 불일치는 발생합니다. 그러나 논쟁은 나쁘거나 파괴적이지만은 않습니다. 효과적인 팀은 갈등이 발생할 때 이를 개방적으로 다룹니다. 팀원은 갈등의 존재를 인정하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솔직하게 토의를 함으로써 갈등을 해결합니다. 10번째, 개방적으로 의사소통한다. 효과적인 팀의 구성원들은 서로 직접적이고 솔직하게 대화합니다. 팀원 각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조언을 구하고 상대의 말을 충분히 고려하며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11번째, 객관적인 결정을 내린다. 효과적인 팀은 문제를 해결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 잘 정리되고 전향적인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정은 합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은 내려진 결정을 준수하고 기꺼이 이를 지원합니다. 팀원들은 어떠한 결정에 대해서든 각자의 생각을 자유롭게 개진합니다. 12번째, 팀 자체의 효과성을 평가한다. 팀은 자체의 운영 방식에 대해 일상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속적인 개선과 전향적 관리는 효과적인 팀의 운영 원리입니다. 따라서 만약 업무 수행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심각한 상태가 되기 전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팀을 생산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팀워크를 촉진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팀워크 촉진을 위한 세부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동료 피드백 장려하기입니다. 여기에는 명확하고 분명한 목표와 우선순위를 설정, 행동과 수행을 관찰,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 뛰어난 수행에 대해 인정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두 번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질문과 의견에 대한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상대방이 꼭 해야만 하는 행동, 상대방이 보기에 내가 꼭 해야만 하는 행동, 내가 보기에 내가 꼭 해야만 하는 행동, 상대방이 보기에 스스로 꼭 해야만 하는 행동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협력을 장려하는 환경을 조장하기 위한 배경에 대한 것입니다. 팀원의 말에 흥미를 가지고 대하는 것, 상식에서 벗어난 아이디어에 대해 비판하지 않는 것, 모든 아이디어를 기록하는 것, 아이디어를 개발하도록 팀원을 고무시키는 것, 많은 양의 아이디어를 요구하는 것, 침묵을 지키는 것을 존중하는 것, 관점을 바꿔보는 것, 일상적인 일에서 벗어나 보는 것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네 번째, 훌륭한 결정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결정의 질을 고려하는 것, 구성원의 동참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다섯 번째, 양질의 결정을 내리기 위한 고려 사항입니다. 쟁점의 모든 측면을 다루었는지 확인하는 것, 모든 팀원과 협의하였는지 확인하는 것, 추가 정보나 조언을 얻기 위해 팀 외부와 협의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해당됩니다. 여섯 번째, 구성원의 동참입니다. 모든 팀원이 결정에 동의하는지, 팀원들은 결정을 실행함에 있어서 각자의 역할을 이해하고 있는지, 팀원들은 결정을 열성적으로 실행하고자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포함됩니다. 지금까지 팀워크의 촉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십이란 특별한 비결이 필요하고 신비로운 사람만이 보유한 것이 아니라 모든 조직 구성원이 각자의 위치에서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리더십이란 조직의 공통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인이 조직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리더십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나 개념으로 조직 구성원들로 하여금 조직 목표를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하도록 영향을 주는 행위, 목표 달성을 위하여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행위, 어떤 주어진 상황 내에서 목표 달성을 위해 개인 또는 집단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 자신의 주장을 소신 있게 나타내고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는 힘 등과 같이 다양합니다. 우리는 흔히 리더하면 반드시 직위를 수반하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리더는 반드시 직위를 수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급에 따라 요구하는 리더십 역량이 다를 뿐입니다. 전 조직원이 각자의 위치에서 리더십으로 무장할 때 그 조직은 매우 강하며 밝은 미래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리더는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리더는 미래 통찰력을 가지고 조직의 성장에 영향력을 미치는 공통된 목표를 제시하여야 하고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조직원들과 팀워크를 이루어 성과를 내는 과정을 주도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더의 정의에 대해서는 미국의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다이아나 부더가 이야기한 내용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다이애나 부더는 리더에 대한 정의 중 똑똑한 매니저와 현명한 리더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이는 각기 상반된 개념은 아닙니다. 두 가지 모두 리더에게 필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먼저 똑똑한 매니저에 대해서는 5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쉬운 일에서 시작해서 복잡한 일을 해결한다. 보통 조직에서 일을 잘 못한다는 사람은 무엇을 잘못한다기보다 기본적으로 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을 복잡하게 만들고 처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을 단순화하고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은 일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일을 제대로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꼼수를 부리지 않고 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셋째, 일을 처리하는 방법을 안다는 것입니다. 이는 두 번째 내용인 일을 제대로 처리한다는 것과도 연결이 되는데, 일을 올바르게 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넷째, 자신의 숙달된 방법으로 일을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노하우가 있다는 것으로 일에 대해 전문성과 명확한 이해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며, 어떤 문제가 다가오더라도 스스로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다섯째, 풍부한 정보와 노력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에 대한 기술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어디서 어떻게 일을 처리해야 하는지, 어떤 정보를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현명한 리더는 어떨까요? 첫째, 현명한 리더는 복잡한 일을 쉽게 만듭니다. 똑똑한 매니저에서도 나온 개념인데, 일을 최대한 단순화하고 처리하기 쉽도록 가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조직에 옳은 일을 한다. 이는 자기 자신의 일의 측면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조직 차원의 거시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폭이 좁게 자신만을 보고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추진되었을 때 영향을 받는 다른 조건들과 요소들까지도 고려하여 업무를 추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은 궁극적으로 처음에는 소규모 조직을 맡아 리더가 되더라도 점점 큰 조직을 맡을 수 있는 역량을 가지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최고 수준의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일을 하는 이유를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면서 제대로 알기 전에 쉽게 포기하거나 화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건 왜 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도 하고 쓸데없는데 시간을 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현명한 리더는 이런 측면에서 아주 사소하고 작은 일일지라도 왜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자기 이유와 확신을 가지고 일을 추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조직이 원하는 의도대로 완수할 수 있고, 다음번에는 더 큰 일을 맡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믿을 만한 정보를 입수해 일을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똑똑한 매니저의 경우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일을 잘 한다는 것은 혼자서 원맨쇼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보를 수집하고 유용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것은 상호 협업과 협조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리더가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정보의 수집은 단순히 유용한 사실을 모으는 것을 넘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조직의 공동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나아간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은 정보와 사실 등을 적절히 응용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사실을 알고 수집하는 것은 현대와 같이 정보가 많은 시대에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이를 잘 가공하고 정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조직에서 생활하는데 더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직의 목적에 맞도록 정보를 가공하고 이를 활용하여 전략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보의 활용과 응용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상사가 하급자에게 리더십을 발휘하는 형태였는데,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 바뀌면서 그림에 나타난 것처럼 수직적 구조에서 전방위적 구조의 형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리더십은 상사가 하급자에게 발휘하는 형태가 아닌 하급자뿐만 아니라 동료나 상사에게까지도 발휘해야 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리더와 관리자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리더와 관리자는 다른 개념으로 가장 큰 차이점은 비전이 있고 없음에 있습니다. 관리자의 역할이 자원을 관리, 분배하고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면 리더는 비전을 선명하게 구축하고 그 비전이 팀 멤버의 협력 아래 실현되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관리자의 관심사가 주로 사람이나 물건을 관리하는 것에 있는데 반해 리더는 사람의 마음을 중시하고 사람의 마음에 불을 지피는 사람입니다. 또한 관리자는 주로 오늘의 구체적인 문제를 대상으로 삼는 데 반해 리더는 미래를 향한 새로운 상황 창조자인 것입니다. 관리자는 어떻게 할까에 초점을 맞춘다면 리더는 무엇을 할까에 초점을 맞춥니다. 리더십에 대한 불만은 회사에 대한 만족감이나 몰입도를 낮추고 열정을 저하시키며 이직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 리더십에 대한 불만족은 결국 기업 성과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기업의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라도 조직 구성원들이 긍정 에너지를 높일 수 있는 리더십 역량이 중요합니다. 제대로 된 리더십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배려와 관심의 감성 터치는 물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모습도 균형 있게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동기부여는 리더십의 핵심 개념입니다. 이루고자 하는 성과와 목표의 실현은 동기부여의 직접적인 결과라고 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습니다. 팀의 구성원으로서 일을 하든 다른 사람의 지도를 받지 않고 자신의 소신대로 일을 하든 간에 일을 멋지게 처리하도록 자기 자신에게 동기를 부여해야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팀의 리더라면 구성원들이 좋은 성과를 내도록 동기부여할 수 있는 능력을 반드시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리더는 조직을 이끌어가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조직적 리더십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전망을 제시하고 조직의 전략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하고 조직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지도자와 부하 직원 간에 상호작용적 지도력이 있어야 하며 조직의 요구 조건과 조직 참여자 간의 안정적인 교환 과정을 다루는 상호 교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조직원을 동원하는 카리스마를 갖추어야 합니다. 자신의 리더십 유형을 살펴봅시다. 먼저 독재자 유형은 정치학에서 그 어원이 비롯된 것과 같이 독재형은 정책 의사결정과 대부분의 핵심 정보를 그들 스스로에게만 국한하여 소유하고 고수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독재자는 집단의 규칙 하에 지배자로 군림하고 동료에게는 그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나 반항 없이 순응하도록 요구하며 개개인들에게는 주어진 업무만을 묵묵히 수행할 것을 기대합니다. 독재자는 지식과 정보가 권력의 힘이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까닭으로 대부분의 구성원들과 조직에 대한 핵심 정보를 혼자 독점하고 유지하려고 했으며 다른 구성원들에게는 기본적 수준의 정보만을 제공합니다. 독재자 유형은 언제 어디서나 가장 최고의 질적 수준을 요구합니다. 실수는 결코 용납되지 않으며 한 번의 실수는 곧 해고로 이어지거나 다른 형태의 징계로 이어집니다. 집단이 통제가 없이 방만한 상태에 있을 때 혹은 가시적인 성과물이 보이지 않을 때 사용한다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독재자 유형의 리더는 팀원에게 업무를 공정히 나누어 주고 그들 스스로가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일깨워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민주주의에 근접한 유형은 독재자 유형의 리더십보다는 관대한 편입니다. 리더는 그룹에 정보를 잘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전체 그룹의 구성원 모두를 목표 방향 설정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구성원들에게 확신을 심어주려고 노력합니다. 리더는 팀원들이 한 사람도 소외됨이 없이 동등하다는 것을 확신시킴으로써 비즈니스의 모든 방면에 종사하도록 합니다. 리더는 경쟁과 토론의 가치를 인식하여야 하며 팀이 나아갈 새로운 방향의 설정에 팀원들을 참여시켜야 합니다. 민주주의에 근접한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유형의 리더들이 비록 민주주의적이긴 하지만 최종 결정권은 리더에게만 있습니다. 혁신적이고 탁월한 부하들을 거느리고 있고 그러한 방향을 계속적으로 지향할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리더에게는 옳고 그름을 결정할 책임이 있습니다. 파트너십 유형은 이전까지 논의한 리더십 형태와는 전혀 다른 형태의 리더십입니다. 독재자 유형과 민주주의에 근접한 유형은
리더와 집단 구성원 사이에 명확한 구분이 있지만 파트너십 유형은 구분이 희미하고 리더가 조직에서 한 구성원이 되기도 합니다. 리더는 조직 구성원들 중 한 명일 뿐입니다. 물론 다른 구성원들보다 경험이 더 풍부하겠지만 다른 구성원들보다 더 비중 있게 대우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집단의 모든 구성원들은 의사결정 및 팀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참여합니다. 집단의 모든 구성원들은 집단의 성과 및 결과에 대해 책임을 공유합니다. 소규모 조직에서 풍부한 경험과 재능을 소유한 개개인들에게 적합합니다. 신뢰, 정직 그리고 구성원들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파트너십의 핵심 요소입니다. 변혁적 유형의 리더는 개개인과 팀이 유지해온 이제까지의 업무 수행 상태를 뛰어넘으려 합니다. 변혁적 리더는 전체 조직이나 팀원들에게 변화를 가져오는 원동력입니다. 변혁적 리더는 조직의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고 집단 구성원들에게 그 비전을 쉽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변혁적 리더는 뛰어난 사업 수완 그리고 어떠한 의사결정이 조직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예견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변혁적 리더는 개개인에게 시간을 할애하여 그들 스스로가 중요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고 존경심과 충성심을 불어넣습니다. 변혁적 리더는 구성원이나 팀이 직무를 완벽히 수행했을 때 칭찬을 아끼지 않고 사람들로 하여금 한 가지 일에 대한 성공이 미래의 여러 도전을 극복할 수 있는 자극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합다. 감화, 변혁적 리더는 시범이 되어 구성원들이 도저히 해낼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구성원들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자극을 주고 도움을 주는 일을 수행한다. 리더십의 핵심 개념 중 하나는 임파워먼트, 즉 권한 위임입니다. 직원들에게 일정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훨씬 수월하게 성공의 목표를 이룰 수 있을 뿐더러 존경받는 리더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아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인식하는 순간부터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은 높아지게 마련이지만 안타까운 점은 많은 리더들이 직원들에게 권한을 위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임파워먼트란 조직 구성원들을 신뢰하고 그들의 잠재력을 믿으며 그 잠재력의 개발을 통해 고성과를 내는 조직이 되도록 하는 일련의 행위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임파워먼트가 잘 되어 좋은 성과를 내는 조직이 되면 다음과 같은 이점이 나타났다. 나는 매우 중요한 일을 하고 있으며 이 일은 다른 사람이 하는 일보다 훨씬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나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했다고 생각하게 되며 정말로 도전하고 있고 나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조직에서는 아이디어가 존중되고 있다고 생각하며 내가 하는 일은 항상 재미가 있게 됩니다. 우리 조직의 구성원들은 모두 대단한 사람들이며 다 같이 협력해서 승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느끼게 됩니다. 진정한 임파워먼트는 혁신성과 자발성을 이끌어내고 조직 전체의 목적에 헌신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방향감과 질서의식을 실제로 창출하게 합니다. 진정한 임파워먼트를 위해서는 세 가지 기준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여건의 조성입니다. 임파워먼트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는 일련의 여건들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행해지는 어떤 행동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재능과 에너지의 극대화입니다. 임파워먼트는 사람들의 재능과 욕망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셋째, 명확하고 의미 있는 목적에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임파워먼트는 사람들이 분명하고 의미 있는 목적과 사명을 위해 최대의 노력을 발휘하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진정한 임파워먼트는 혁신성과 자발성을 이끌어내고 조직 전체의 목적에 헌신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방향감과 질서의식을 실제로 창출하게 합니다. 오늘은 팀워크와 리더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과제는 제가 웹하드에 올려놓은 리더십 유형 진단을 해보시고 결과를 올려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